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우리 사이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단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승진은 물 건너간다고 했어, 안 했어? 갑자기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왜 학교에서 우리 회사에 전화 오게 만드냐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애가 고열이 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대체 뭐 하는 거야? 학교에서 나더러 애를 데리러 오라고 하는데 뭔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애 학교에 내 이름이랑 우리 회사 전화번호는 대체 왜 적은 거야? 정신 제대로 박힌 여자 맞아? 나한테 버림받아봐야 정신 차릴래? 아니 그러니까 대체 무슨 말을 하냐고. 우리한테 애가 어딨고 학교는 또 무슨 소리야? 아오타야. 뭐? 오타? 오, 내가 잘못 보냈어. 이게 잘못 보냈다고 얼렁뚱땅 넘길 일이니? 드라마 대사인데 너무 재밌어서 당신한테 보낸 거야. 이게 재밌어. 드라마 제목이 뭐야? 오래전에 방영된 드라마라 제목은 잘 몰라? 갑자기 대사가 생각나서 한번 보내봤어. 누가 봐도 다른 여자한테 보낼 카톡을 나한테 잘못 보낸 건데 어딜 빠져나갈 생각이야? 당신한테 숨겨놓은 내연녀랑 혼외자 있니? 그것도 학교에 다닌다고 하니까 적어도 8살 이상인 애가 있단 말이야? 나랑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학교 다니는 애가 있을 수 있어?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애가 있을 리 만무하잖아. 정말 잘못 보낸 거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마.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단 거 잘 알잖아. 정말이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거짓말하는 거 봤어?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한테 실망 준 적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내 가슴은 믿고 싶어도 머리가 자꾸 부정하는 걸 어떡해. 당신이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제발 날 의심하지 말아주라. 자기가 날 의심하면 난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해. 알겠으니까 일이나 해. 정말 날 믿어주는 거지? 그렇다고 했잖아. 잠시 후.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니? 제 남편한테 내연녀랑 혼외자 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난 그런 거 모른다. 그 사람이 아까 애가 고열이 나는데 애엄마 주제에 뭐 하고 있냐고. 엄청 뿔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한테는 아이가 없잖아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는 아시죠? 그렇게 궁금하면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야지. 왜 나한테 묻니? 난 모르니까 네 남편한테 물어봐. 그 누구한테나 과거는 있기 마련이니까 과거를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혼외자가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사람이 부정하니까 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귀찮게 굴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사람을 붙여봐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혼은 피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뒷조사한 비용도 위자료로 다 청구해야겠죠. 지금 기회를 줄 때 협조해주는 게 어머니 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다 알고 묻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감춰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아들한테는 여자도 있고 아들도 있어. 너랑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만나던 여자였고 너랑 결혼한 후에도 쭉 만나왔다고 알고 있어. 오래 만났고 아이까지 낳았음 그 여자랑 결혼해야지 왜 저랑 결혼했어요? 그건 네가 그 여자보다 더 젊기 때문이겠지. 남자는 원래 다 젊은 여자를 좋아하잖니. 그 여자는 우리 아들보다 4살이나 더 많고 얼굴도 평범하거든. 아들한테 여자와 아이가 있단 걸 뻔히 알면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모르는 게 약일 경우도 있잖니. 전 어머니를 꽤 괜찮은 시어머니로 생각했는데 실망이네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때려서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엄마 아닌가요? 난 내 아들만 행복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 아들이 두 여자가 좋다고 하면 난 지지해 줄 거야. 참 대단한 어머니 나셨네요. 우리 아들을 위해 묵묵히 10년 가까이 곁에 있어준 그 여자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나대니? 그 여자는 혼인신고도 못하고 내연 관계로 살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넌 내 아들이랑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고 매일 같이 살면서 호강하잖니. 심지어 아이도 안 낳아도 되니까 임신도 육아도 안 하고 인생 날로 먹는 거 아닌가? 그 여자가 아들 손주를 낳아줬기에 네가 손주 타령도 안 듣고 편하게 살고 있단 걸 알아야지. 나한테 거품 물고 따지는 건 경우가 아니란 생각 안 드니? 어머니 뜻은 전에도 안 낳고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눈 감고 귀 닫고 제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꼴을 구경하면서 살란 말인가요? 넌 본처인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난리법석이니? 우리 아들이 월급도 가져다 주고 안방에도 앉혀줬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하니?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 했다. 그 여자는 영원히 얻지 못하는 걸 너가 얻었으면 마음보 곱게 쓰고 살아. 그 여자 연락처 주세요. 연락처는 왜? 너도 다른 천박한 년들처럼 찾아가서 그 여자 머리털 쥐어뜯는 짓 하려고?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싫어. 연락처 준 걸 알면 우리 아들이 화낼 게 뻔해. 이미 모든 게 다 들통났는데 그 여자 연락처를 주고 안 주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알아내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건데 굳이 시간 낭비, 돈 낭비할 필요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니? 최선의 해결 방법을 모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 안녕하세요. 전 노진성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네, 노진성이라면. 네, 그쪽 아들의 아빠가 제 남편입니다. 그 사람 와이프라니요? 그 사람은 저와 결혼할 사람인데요? 우리한테는 8살 된 아들도 있고 9년을 만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와이프가 있다니요? 전 2년 전 그 사람이랑 결혼했고, 그 사람한테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건 오늘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랑 9년을 만났고 아이까지 있는데 왜 결혼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영업일을 하니까 밤낮 휴일 안 가리고 일해야 하는데. 결혼하고 처자식이 있으면 일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승진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고 내연관계로 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결혼해준다는 말만 듣고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나 몰래 결혼을 했다니 너무 황당하네요. 지방은 물론이고 해외 출장도 자주 나가니까. 자주 못 만난단 말을 정말로 믿었는데 기가 막히네요. 그 사람이 애엄마 주제에 학교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냐고. 버림받고 싶냐고 큰 소리 치던데 그 사람 원래 그런가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오만한 태도 보인 적 없는데 왜 그래요? 부끄럽지만 저한테는 늘 있는 일이네요. 사실 제가 그 사람보다 4살 많거든요. 아이도 그 사람은 낳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고집 피워서 낳은 거라. 지금까지 양육비 한 푼도 안 받고 저 혼자 힘으로 키웠어요. 아이를 낳은 걸 후회는 안 해요. 절 엄마로 찾아준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설마 생활비도 한 푼 못 받았어요? 법적 부부가 아니니까 생활비는 못 준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저도 일하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었거든요. 이런 제가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전 늘 정이 그리웠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외롭게 커서 그 누구보다 따뜻한 가정을 갖고 싶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내주고 편하게 해주면 언젠가는 결혼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지금 열심히 벌어서 노후에 손주 손녀 재롱 보면서 편하게 살자는 그 사람 말을 진짜로 믿었죠. 그 사람 어머니와 그 사람이 제 아들을 예뻐해 주시니까 제 아들이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라는 것도 위안이 됐고요. 하지만 제 이기적인 생각이 그쪽한테 상처가 될 줄은 몰랐네요. 미안해요 본인은 아니지만 내연녀가 돼서 그쪽을 힘들게 한 거 사과할게요. 당장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위자료도 입금할게요. 아니요, 제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쪽 말이 다 사실이라면 우린 둘 다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그 인간한테 복수하는 건 어때요? 복수요? 그래요, 복수요. 쓰레기놈이 우리를 갖고 논 게 너무 괘씸하잖아요. 4살 연상인 그쪽한테는 아이를 낳고 키우게 하고 지보다 7살이나 어린 저한테는 젊음과 미모를 얻으려고 한 놈을 그대로 둘 순 없잖아요. 하긴 생활비 한 푼도 안 주면서 먹고 싶은 거 있음 해달라고 하고 갖고 싶은 거 있음 사달라고 하고 가끔 오면 저랑은 대화 한마디도 없이 애하고만 놀다가 가곤 한 인간이죠.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죠? 그 인간이랑 헤어질 생각인가요? 당연하죠. 저랑 제 아들 몰래 결혼까지 하고도 계속 우리 집에 드나든 놈이랑은 이제 관계를 끊어야죠. 그럼 됐어요. 우리 그 인간한테 위자료 잔뜩 받고 버려요. 그날 저녁 갑자기 출장 잡혀서 오늘 저녁차로 지방에 가야 돼. 내일 돌아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출장 가는 거 맞아? 날 의심하는 거야?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봐도 돼? 뭐라고? 거짓말이 아니라면 전화해도 상관없잖아. 갑자기 왜 그래? 아직도 아침에 잘못 보낸 카톡 때문에 찜찜해서 그래. 내가 말했잖아. 그건 그냥 실수로 보낸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구질구질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
출장 가는 게 아니라 고열나는 아들이 걱정돼서 그쪽 집에 가보려고 그런다고. 왜 이상하게 내연녀랑 연락이 안 되니? 대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거든. 그만 쉬워하고 사실을 털어놔. 네가 숨겨온 비밀들을 다 알고 있는데 혼자 자꾸 오리발 내미니까 재밌어? 너한테 내연녀랑 혼외자 있단 거 다 알아. 어떻게 알았어? 역시 날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난 찜찜한 건 절대 못 참는 여자니까. 나도 사정이 있었어. 그동안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다 말하면 너가 날 떠날까봐 두려웠어. 9년이나 만난 여자랑 아들이 있으면 결혼 전에 말했어야지 감히 날 속여? 그만큼 널 좋아했고 꼭 널 갖고 싶었어. 그럼 그 여자는 뭐니? 좋아서 그 여자랑 아이 낳고 지금까지 만나온 거 아니야? 그 여자는 그냥 편해서 만났어. 연상이라 나의 모든 단점을 다 보듬어주는 게 좋아서 만났는데 만난 지 몇 달 안 돼서 그 여자가 계획 밖에 임신을 했고 난 아이 낳는 걸 반대했는데 그 여자는 죽어도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 피웠어.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난 책임감 때문에 그들 모자를 버릴 수 없었어. 그게 책임이니? 책임지고 싶었으면 결혼하고 가족이 돼줬어야지. 어떻게 네 자식을 가진 여자를 미혼모로 만들고 네 아이를 혼외자로 만들 수 있어? 결혼해줄 정도로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임신시키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쩍하면 그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해달라고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 얻었었니? 그 여자는 나보다 4살 연상이니까 날 보살피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갑질했어? 결혼도 안 해주는 주제에 쩍하면 헤어지자는 말로 협박했어.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찌질하기가 짝이 없잖아. 생활비도 한 푼 안 주면서 가장이나 되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살았어? 그 여자에 대한 너희 그 오만한 태도가 난 제일 화가 나. 오래 만나온 사이라 편해서 그랬어. 오래 만나면 막말해도 되니? 편하면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폭언해도 되는 거야? 그래도 너한테는 안 그러잖아. 난 상대를 보면서 태도를 바꾸는 인간을 제일 경멸해. 앞으로는 그 여자한테도 잘할게 그럼 되지. 그 여자랑 계속 내연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야? 그 여자와는 헤어지겠지만 아들이 있으니까 아예 모른 척하고 살 순 없잖아. 생활비도 양육비도 안 준 인간이 아들 핑계대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날 용서해 줄 거야?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그거야 당연히 넌 나이도 어리고 이쁘니까 평생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지. 남자들은 다 어린 여자 좋아하잖아. 어이가 없네. 칭찬하는 건데 왜 기분 나빠해? 장난해? 그딴 말을 들으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인간이 날 사랑한다고. 미안해. 세상에 이보다 더 가벼운 사과는 없겠지. 전혀 진심이 전해지지 않잖아. 사과했으니까 용서해줘야지 뭘 또 그렇게 비꼬고 있어. 네가 사과할 상대가 나 하나뿐이니? 그 여자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해. 그 여자한테는 사과할 필요 없어. 나이도 많고 못생긴 여자한테 뭐하러 쓸데없는 짓 해. 헤어지겠다며? 그럼 마지막 인사는 해야 인간의 도리지.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연락처 차단하면 돼. 그게 제일 깔끔해. 그 여자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너만 바라보고 살게. 아들은? 아들한테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양육비로 보내면 돼. 동그라미가 하나 적은 건 아니고. 그 여자는 5만 원 줘도 감지덕지 할 거야. 지금까지 양육비 안 줬어도 아무 말도 안 한 여자야. 그건 나도 벌고 있고 네가 매일 돈이 부족하다고 우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포기한 거지. 무슨 말이야? 혹시 현진이야? 그래, 나야. 네가 왜 내 와이프랑 같이 있어? 너한테 배신당한 두 여자가 같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 설마 둘이서 나한테 복수하겠다 뭐 그런 작전을 짜는 거야? 왜 아니니? 어쩌면 네가 보다 고통스럽고 힘들지 의논 중인데?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어쩜 아주 조금 용서해 줄 수도 있었는데. 사과도 없이 내 연락처를 차단해버리겠다고.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니? 갑자기 왜 이래? 순한 양 같던 여자가 왜 갑자기 그렇게 씩씩해졌냐고. 내 와이프한테 세뇌당했어? 네 와이프만 아니었으면 난 평생 너한테 이용만 당하는 바보로 살 뻔했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들 키우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네가 나랑 결혼해줄 줄 알았어. 네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와서 폭언하고 가도.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그래도 애비인데. 하면서 애써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이젠 알았어. 아들을 위해 참는다는 건 그냥 헤어지기 싫은 핑계였을 뿐이고. 아들한테 행복하지 못한 얼굴을 보여준 난 사실 엄마 자격도 없는 엄마였어.
아이한테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못한 못난 엄마가 무슨 엄마야.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너와의 관계는 다 끊을 거야.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힘들게 사는 꼴을 아들한테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나랑 헤어져 준단 말이지? 착각하지 마. 내가 널 버리는 거야. 씩씩해서 다행이야. 그럼 양육비는 안 줘도 되지? 일시불로 다 청구할 건데. 그런 게 어딨어. 지금까지 양육비 안 줘도 잘만 살았잖아. 지금까지 안 받은 것까지 다 계산해서 받을 거야. 네 주제에 무슨 수로. 아는 사람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는 고아 주제에 큰 소리 치고 있네. 걱정하지 마. 우리 오빠가 변호사니까 오빠한테 부탁하면 돼. 당신은 내 와이프인데 왜 저 여자 편을 들고 그래? 양육비 일시불이면 억소리 날 텐데 그 돈 주고 나면 우린 거지 되잖아. 우리가 웬 말이야? 내가 왜 너랑 계속 같이 살 거란 전제로 말하니? 난 너랑 이혼할 생각인데? 저 여자랑 헤어지겠다고 하는데 이혼이 웬 말이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분명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난 널 요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데? 위자료 입금하고 이혼해. 물론 신우 엄마도 너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나한테 돈 없단 거 잘 알잖아. 없음 빌려. 빌리면 이자도 붙는데 그걸 어떻게 갚아? 요즘 벌이도 시원치 않다는 거 잘 알면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형부네 회사와의 거래도 곧 끊기고 우리 형부한테 다른 거래처도 소개받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영업 실적은 더 떨어지겠지. 설마 형님한테 거래를 다 끊으라고 바람 넣었어? 이혼하게 됐으니까 이혼 사유를 말했을 뿐이야. 형님이 소개해준 회사랑 거래 끊기게 되면 난 끝이야. 그렇게 되면 너랑 결혼한 의미가 없어지잖아. 결국 날 이용해 먹으려고 나랑 결혼한 거였어? 역대 최고로 역겨운 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늘 당장 내가 계약한 집에서 나가. 나 우리 엄마네 집에 가기 싫어. 우리 엄마는 자식이고 뭐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거 잘 알잖아. 그럼 노숙하던가. 미안해 자기야. 위자료도 주고 양육비도 주고 이혼도 해줄 테니까 내 거래처 계약만 끊게 하지 말아주라. 변호사 우리 오빠 연락이나 기다려. 제 친오빠가 이혼 전문 변호사란 걸 잘 아는 그 인간은 감히 싸울 생각도 못하고 저와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한테 위자료를 지불했고 혼외자한테는 일시불로 양육비를 입금했습니다. 물론 빚잔치를 했지요. 빚이 산더미 같은 상황에서 거래처 계약이 줄줄이 끊기게 되자 결국 회사에서의 입지가 좁아져서 스스로 퇴사했고 지금은 본가에서 어머니랑 매일 전쟁하며 알바해서 빚 갚는다고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탱가탱가 놀기만 하는 게을러 터진 늙은 아줌마야. 그쪽 같은 여자가 그 사람 와이프란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혼해 줄래요? 카리스마 넘치고 우아하게 이쁜 능력 있는 여자라면 본처로 인정하고. 아쉬운 대로 전 그냥 첩으로 살려고도 했었는데. 아줌마 사진을 보고 급 자신감이 생기고 그 사람 와이프 자리에 욕심이 생겼잖아요. 아줌마가 누리는 그 모든 걸 다 제가 가질 생각이니까 저한테 내줄래요? 누구죠? 지금 장난해요?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여요? 아줌마 남편이랑 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애인 사이고요. 만난 지는 반년 됐고 앞으로 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도 했어요. 사랑은 장난이 아니란 것 정도는 알죠? 쎄하니 불쾌한 냄새는 났지만 이 정도로 당당하게 불륜을 폭로하는 인간일 줄은 몰랐네. 몇 살이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넌 지 주제도 모르니? 지가 어떤 입장인 줄도 모르고 불륜을 폭로하는 거야? 그래봤자 위자료 내야 한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위자료 따위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줄 수 있으니까 그 돈 먹고 떨어지기나 해요. 적금 들어놓은 거라도 있나 봐? 아님 부모님이 부자이신가? 집안도 평범하고 저도 돈 없거든요. 버는 족족 다 쓰는 생각 없는 부류? 전 아직 대학생이라 돈은 벌어본 적 없는데요. 대학생이라고. 아줌마보다 18살 어린 20살 여대생이에요. 제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38살 아줌마가 20살 여대생을 이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이혼해요. 위자료는 아줌마 남편이 다 알아서 줄 거니까 청구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하고요. 그 사람이 20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 폈을 리가 없어. 아무리 미쳐도 어떻게 딸 같은 여자랑 바람을 핀단 말이야? 남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부녀를 연상할 수 있죠. 그거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이니까 다신 그런 고리타분한 말하지 말아요. 아줌마가 아무리 현실을 도피하려고 해도 저랑 그 사람은 그 사람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밥하고 청소하고 샤워하고 신혼부부처럼 달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유부남이랑 그딴 짓을 하고도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도 아닌데 하늘이 왜 무서워요?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발악하는 건 알겠는데 추하게 굴지 말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한 번 결혼했다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한다는 법이 있다면 세상에 이혼도 없겠죠. 적자생존에서 일어나는 도태는 어쩔 수 없는 생태계의 현실이에요. 어떡할 생각이에요? 이혼할 거예요? 이혼은 우리 부부 문제지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아줌마가 이혼을 해줘야 내가 결혼할 거 아니야. 근데도 나랑 상관없어요? 니년이 해달라고 한다고 쉽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마디도 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 잠시 후 당신 뭐니 바람났어? 20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나서 살림 차렸니? 아 진짜 시끄럽네. 일하고 있는데 뭐 하자는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3년 지방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1년도 안 돼 바람나서 내연녀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 뭐가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입이 달렸으면 도망갈 생각 말고 변명이라도 해봐. 난 도망갈 생각도 숨길 생각도 없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하자. 내 인생에 이제 그녀가 없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끝내. 어차피 이미 1년 따로 살았으니까 헤어져도 문제없잖아. 서로가 곁에 없어도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면 되는 거야. 어떻게 당신한테 말할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수진이가 다 말했다니까 차라리 잘 됐네. 그년 이름이 수진이니? 2년 전년 하지마 천박해 보여. 나한테는 혜성과도 같은 아이고 힐링 자체인 여자야. 수진이만 생각하면 일하는 것도 안 힘들고 내가 젊어진 것 같고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여서 살아있다는 게 환희스러워. 지랄 연병을 해라 아주. 당신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언행이 천박한 아줌마라 소녀의 감성이 없어. 근데 수진이는 달라. 그 여리디여리고 순수한 소녀 감성에 내 가슴이 촉촉히 젖어버려. 20살이 소년이? 38살인 당신이랑 비기면 소녀지. 몸도 마음도 여리여리한 한우 갈비살보다 더 부드러워. 부끄러움은 항상 내 몫이니?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 40살이나 먹은 아저씨가 20살짜리 여자랑 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늘 나이를 걸고 넘어지는 착오를 범하곤 하지. 운명적인 사랑 앞에 나이 차이? 그건 그냥 숫자에 불과해. 나와 수진이는 신이 붉은 실로 맺어준 운명의 사랑이야. 딸 같은 애한테 운명적인 사랑? 미쳐도 아주 제대로 홀라당 미쳤구나. 세상에는 20살 나이 차이임에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들 많고도 많아. 적어도 니들처럼 분류는 아니겠지. 바람핀 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인간이 운명을 어떻게 거스르냐.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고 운명이고 팔자니까 내 탓하지 말고 좋게 갈라서자. 이혼하면 다 포기해야 하는데 괜찮겠어? 운명의 사랑이란 이런 거야. 모든 걸 다 포기할지언정 사랑하는 여자는 꼭 지켜야 하는 사랑? 수진이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난 그녀의 키다리 아저씨니까. 니글거려서 어제 먹은 것까지 다 올라오려고 하네 미친. 며칠 후 오빠는 아줌마를 더 이상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 이혼 안 해줘요? 또 너니? 그리고 뭐? 오빠? 쌍으로 미쳐 돌아가는 꼴이 아주 볼만하다. 20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오빠가 뭐니 오빠가? 차라리 아빠라고 해라 이 미친년아. 능력 있는 남편 뺏기게 생겼으니까 쌍욕이 저절로 마구 나와요. 그 사람은 어젯밤에도 제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주겠다고 속삭였으니까 빨리 이혼해줄래요? 오늘 이혼 서류 가져와서 사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이 오빠 보고 법원에 나오라고 해. 그럼 끝이야. 정말요? 그럼 정말 이제 제가 그 사람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남이 쓰다가 버린 중고품 주워간 거 축하한다. 주운 게 아니라 훔친 거예요. 어쩌다 맞는 말도 할 줄 아네. 주운 게 아니라 내 걸 훔쳤지 그래 도둑년. 오늘은 기분이 짱 좋으니까 아줌마가 뭐라고 해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본처로서 하나만 물어도 될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정말 40살 그 남자를 사랑하니? 10년, 20년 금방이다. 머지않는 미래에 그 사람이 더 나이 들면 돈도 못 벌고 간병해줘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너가 가장이 돼서 돈도 벌고 그 사람 간병도 해줄 수 있겠어? 전 여잔데 제가 왜 가장이 돼요? 더러운 간병은 또 왜 하고요? 아줌마 진짜 웃기는 여자다. 그 사람이 정말 간병이 필요하게 된다면 전 그 사람 돈 다 뺏어서 도망갈 건데요. 뭐라고?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 너 그 사람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사랑하죠. 그 사람 직업이랑 그 사람 돈? 설마 제가 나이 많은 아저씨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웃긴다 진짜. 그 사람은 네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줄 알던데? 그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 제가 상관할 바 아니죠. 젊은 여자가 왜 20살이나 많은 아저씨한테 붙었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납득이 되네. 남자만 젊은 여자 좋아하나요? 저도 제 나이대에 싱싱하고 젊은 남자가 좋거든요. 근데 젊은 남자들은 경제력이 안 되잖아요. 아줌마 남편이랑 결혼하면 아줌마가 살고 있는 그 펜트하우스도 제 거고. 그 집에서 전업주부로 우아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을 했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혼하면 본처는 그 집에서 나가고 그 집은 이제 제 성이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거기 가서 살 생각으로 한껏 들떠 있으니까 빨리 나가줄래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네 부모님도 네가 남의 가정을 깨고 결혼하는 걸 허락했니?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저희 부모님도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거든요. 엄마가 유부남인 저희 아빠한테 홀딱 반해서 기어이 아빠의 원가정을 이혼시키고 성공적으로 부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절 낳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첨년 딸려는 첨년이 된다고 하더니 애미가 아주 좋은 걸 가르쳤네. 니들은 남의 가정을 부셔버리려고 세상에 태어난 버러지들이니? 그쪽도 돈 보고 그 사람이랑 결혼한 주제에 남을 비난할 자격 있나? 그 사람한테 그 펜트하우스가 없었다면 과연 그쪽이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까요? 결국 네가 눈독 들인 건 이 집이란 말이네? 근데 어쩌니?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불가능한데.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그 남자 짐을 그쪽으로 다 보낼 생각이거든. 그 집에서 나갈 사람은 아줌마인데 뭔 짐을 보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친절하게 알려줄게.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내가 결혼할 때 나한테 선물해준 집으로서 이혼해도 내 거란다. 부모님한테서 펜트하우스를 받았다고요? 아니 혹시 아줌마 부모님 부자예요?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계시니까 자산가겠지. 네 명의 집이 이혼한다고 해서 그 인간한테 갈 일은 없어. 그럼 우린 어디서 신혼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은 이제 남은 인생 사위덕 보면서 사실 생각하셨는데 뭐라고 해요? 세상에 널린 게 집안이니? 남의 집 탐내지 말고 니들 둥지는 니들이 알아서 지으면 되는 일 아니야?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아파트 한 채 사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사람은 제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준다고 했으니까 꼭 제 소원 들어줄 거예요. 남자를 믿니? 당연히 믿죠.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날 보고도 믿어? 그쪽은 늙은 아줌마니까 버림받았지만 전 다르죠. 그래 좋아 니들은 꼭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축복해줄게. 며칠 후 그 사람한테 아파트 사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시종일관 입을 열지 않는데 왜 저래요? 제가 원하는 건 다 사주던 사람이 왜 아파트는 안 사주냐고요? 아파트가 장난감이니? 사달라고 하면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야? 철이 없는 건지 멍청한 건지. 개나 소나 다 대출로 아파트 사는데 왜 못 사요? 그 인간은 신용이 없어서 대출 못 받거든. 뭘 했는데 신용이 없어요? 시부모님이 사업한답시고 아들을 보증인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빚을 졌다가 파산한 적 있거든. 그 일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엄청 반대했었지만 그 사람이 파산한 게 그 사람 잘못도 아닌데 그 일로 그 사람이 결혼을 못하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어렵게 우리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한 게 이 모양 이 꼴이라 부모님 뵐 면목이 없잖니.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던 거야. 자식을 보증인으로 만드는 부모 아래서 자란 자식이 바람이나 피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이지. 그딴 진부한 스토리에는 관심 없고요. 그 사람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재산 분할은 얼마나 받았냐고 아무리 물어도 그 인간이 대답을 안 해서요. 재산이 어딨니? 재산은커녕 나한테 위자료랑 양육비를 줘야 하는 입장인데? 아니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재산이 한 푼도 없을 수 있어요? 결혼할 때 계약서를 작성했거든. 앞으로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면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지고 빈몸으로 나가야 한다는 각서. 말도 안 돼. 그럼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할 메리트가 뭐예요? 그나마 직장 다니고 있다는 점 하나? 연봉은 대체 얼마나 받아요? 아직 연봉도 모르니? 연봉을 물어보면 결혼하면 다 알게 될 거라고 웃기만 한단 말이에요. 날 어리다고 깔보는 거 맞죠? 교활한 늙은 여우놈.
너에 대한 사랑은 진심인 것 같아 보였으니까 널 우습게 본 건 아닐 거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보다 낮은 연봉을 너한테 오픈하는 게 쪽팔렸기 때문이겠지. 얼마나 적은데 쪽팔려요? 4천만 원 정도. 그 나이에 4천만 원이면 절대 높은 연봉은 아니겠지. 겨우 4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우리 부모님은커녕 저 하나도 먹여 살리기 힘든 금액이잖아요. 그쪽은 겨우 4천만 원 연봉으로 애들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난 기댈 언덕이 있잖니. 부자 친정부모님이 생활비를 매달 1,0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니까 전혀 문제없이 잘 살았지. 그 바람에 그 인간은 지 월급을 지 맘대로 너한테 다 쓴 거고. 그 남자 필요 없으니까 돌려줄게요. 나도 필요 없으니까 위자료나 입금해. 전 이제 그 남자 안 가지겠다고 하는데 뭔 위자료예요? 이미 가졌잖아. 내 남편이랑 자고 먹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자료라는 방식으로 나한테 사죄해야지. 전 아직 학생이니까 그냥 입으로만 사과하면 안 될까요? 네 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멍청한 내 남편 놈뿐이야. 난 돈이 필요해. 돈 많다면서요? 돈이 많을수록 돈에 더 집착한다는 것도 모르니? 너한테서 쥐어짠 돈으로 우리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서 만난 거 먹으면 최고잖니. 위자료 일시불로 입금 안 하면 네 학교에 연락할 건데 그래도 괜찮겠어? 우리 학교는 어떻게 알았어요? 부자인데다 시간도 많은 우리 부모님이 다 알아봐 주셨단다. 갑자기 왜 이렇게 소름이 끼치죠? 더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3천만 원 내일까지 입금해. 반년이나 내 걸 이용하고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뱉어내야지. 부모님한테 부탁해 볼 거니까 학교에는 절대 알리지 말아줘요. 역시 어린 여자는 순종적이라 맘에 든다. 내 남편이 왜 너한테 푹 빠졌는지 알만하겠어. 여리여리한 두부 같잖아. 다음 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건 당신이랑 우리 애들이란 걸 이제 알게 돼서 미안해. 갑자기 뭐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혼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운명의 사랑이랑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하겠다며? 그 여자랑은 헤어졌어. 헤어진 게 아니라 버림받았겠지.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 여자가 날 좋아한다고 착착 감기니까 나도 몰래 큰 착각을 한 거야.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꽤 괜찮은 놈으로 생각돼서 당신을 버릴 생각한 거야. 근데 이젠 알게 됐어. 젊은 여자는 빨리 끓는 냄비처럼 빨리 식어버린다는 걸 말이야. 운명의 사랑이라고 하던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 싹 바꾸고 자기 짐 다 챙겨서 나가는 거 보고 기가 막혀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 나도 피해자야. 나도 어린 년한테 속았어, 여보. 우리 큰딸이 14살인데 넌 20살 여자랑 바람피고 그년이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어. 너 같은 인간을 나더러 다시 받아주란 말이야? 애들한테도 아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애들 나중에 결혼도 해야 하는데 아빠가 없으면 기죽잖아. 애들은 너 필요 없대. 설마 애들한테 다 말한 건 아니지? 이혼한다고 했어. 왜 이혼하는지는 말 안 했지? 우리 애들이 바보니? 이혼한다고 하면 저절로 다 눈치채. 지방에 장기 출장 간 아빠가 1년 동안 집에 온 적은 명절 2번밖에 없고 평소에도 우리한테 전화 한 통이 없는데 애들이 모를 줄 알았어? 네 내연녀가 나한테 연락해오기 전에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 아빠 바람난 거 아니냐고. 엄마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수상하니까 알아보라고. 지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애들은 뭐래? 이혼하래. 당연한 거 아니야? 너 같은 아빠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엄마 인생 살라고 하던데? 제발 부탁이야, 여보. 나 이제 반성했어. 다신 바람 따위 안 필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날 용서해주라. 애들 양육비랑 위자료 입금해. 애들한테 영원히 외면받고 싶지 않으면 일시불로 성의를 표시해. 그 후 전 남편은 모든 걸 포기하고 사채를 빌려서 양육비와 위자료를 일시불로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남편은 없지만 저한테는 예쁜 딸과 아들이 있고 든든한 백인 친정부모님이 계시니까 열심히 살 겁니다. 물론 내연녀한테서도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불꽃 같은 불륜을 위해 많은 걸 잃어버린 멍청한 두 연놈이지요. 병원에는 왜 왔어요? 제가 말했죠. 절대 면회 오지 말라고. 근데 제 말을 무시하고 병원에 뻔뻔한 그 낯짝을 내밀어요? 난 면회하러 온 거 아니야. 면회가 아니면 뭐예요? 제가 왜 돈 보고 우리 아빠한테 들러붙은 추악한 여자의 얼굴을 병원에서까지 봐야 해요? 오늘 검사하고 일주일 뒤면 이식 수술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좋은 날에 그쪽 얼굴을 보고 기분을 잡쳐야 하냐고요? 아, 진짜 최악이야. 꼴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보고 속이 울렁거려서. 어제 먹은 음식들까지 다 올라올 것 같잖아.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그렇게 날 싫어하니? 반대로 왜 제가 그쪽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네 아빠 돈 보고 결혼했다고 오해하는 거야? 오해는 개뿔. 우리 아빠가 잘 나가는 사장이 아니었다면 그쪽이 우리 아빠랑 결혼했을까요? 생긴 대로 논다고 못생긴 고졸 주제에 다른 여자의 남자를 뺏기나 하고. 그따위로 추잡하게 노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다른 여자의 남자를 뺐다니? 난 그런 적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아줌마가 우리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빠한테는 만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쪽보다 훨씬 젊고 이쁘고 세련되고 학력도 높고 직업도 좋고. 나한테 새엄마가 생긴다면 꼭 그분이 내 새엄마가 되길 바랬는데. 그쪽 같은 촌스런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 여자를 밀어내고 우리 아빠랑 번개 결혼했잖아요. 대체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우리 아빠가 3년 만난 여자를 버리고 아줌마랑 결혼했어요? 얼굴도 평범해하고 학력도 고졸 직업도 겨우 어린이집 교사인 그쪽이. 대체 뭐로 우리 아빠를 꼬셨냐고요? 애들을 가르친다는 인간이 남의 남자를 뺏는 짓거리를 하고도 선생님 소리 들을 자격 있어요? 네 아빠한테 여자가 있었단 말은 금시초문이야. 할 말 없으니까 오리발을 내밀겠다. 누가 못 배운 고졸 아니랄까봐 지 앞에 말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꼴이란. 고졸이면 변명도 핑계도 제대로 되지 못하나 봐요? 그 머리로 감히 우리 아빠랑 결혼 생각을 다 하고 어이가 없다. 네 눈에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난 네 새엄마야. 예의 차려. 웃기고 있네. 제가 기생충 고졸 아줌마를 새엄마로 인정할 줄 알았어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 아빠랑 결혼한 지 2달 됐지만 내가 너한테 뭐 하나라도 못한 거 있니? 아픈 널 안쓰러워하는 네 아빠가 안 돼서. 성인인 널 위해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까칠하고 예민한 네 기분에 맞춰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런 내 배려가 너한테는 전혀 전달되지 못했니? 그쪽은 정말 자기가 우리 아빠한테 어울리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이니? 잘난 우리 아빠랑 초라한 그쪽이 정말 부부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냐고요. 우리 아빠가 정말 본인 남편이라는 실감이 나는지.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대답해봐요. 정말 우리 아빠가 그쪽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프로포즈하지 않았겠어? 그 나이 먹고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주제를 몰라? 2번 다시 한심한 그 낯짝 내밀지 말고 당장 병원에서 나가요. 후회하지 않겠니? 절대 후회 안 하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39살인 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들하고만 지내다가 혼기를 놓쳤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즐거워서 결혼은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남자가 있으니까 만나보지 않겠냐는 친구의 성화에 소개팅에 나갔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8살 많았지만 동안에 잘생긴 얼굴이었고 성격도 좋고 사업도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몸이 약한 20살 된 딸이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이상형이라고 남은 인생 함께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해왔습니다. 저렇게 잘난 남자가 왜 하필 나를? 하는 맘도 없진 않았지만 운명을 믿는다는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말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 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랑 지아빠가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하냐는 그 사람 딸의 말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어쩜 제가 이용당했을 수도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져서 부랴부랴 병원을 나섰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병원에 검사 가는 날이란 거 잊었어? 잊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왜 병원에 안 갔어? 이식수술 안 하기로 했거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민주가 불쌍하다고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도 맞고 도와주려고 한 것도 진심이었어. 근데 마음이 변했어. 날 고졸이라고 폭언하는 아이한테 소중한 내 장기를 떼어줄 필요 없잖아. 병원에서 날 보고 2번 다시 내 얼굴 안 보고 싶다고 꺼지라고 한 아이야. 초등생도 아니고 대체 왜 그래? 초등생도 새엄마한테 그런 무례한 말은 안 해. 아니 민주 말고 당신 말이야. 다 큰 성인이 그것도 어린이집 교사라는 사람이 왜 애랑 따지냐고? 애들은 원래 그렇게 반항적인데 그것도 못 받아줘? 민주가 애야? 20살이면 성인이고 해도 될 말과 해선 안 될 말을 다 알고 있을 나이야. 내 학력과 직업으로 날 상처 주고 공격하는 게 안 좋은 거란 걸 빤히 알면서 서슴없이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남을 아픈 말만 골라서 하는 애야. 그런 애를 위해 리스크를 안고 소중한 내 장기를 줄 순 없어. 민주는 환자잖아?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입퇴원을 반복하다 보니까 성격도 까칠해지고 예민해. 그런 건 당신이 다 이해하고 보듬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당신한테 설교를 당해야 하는 거야? 걔는 예민해서가 아니라 맘속 깊은 곳으로부터 날 깔보고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런 애한테 내 솜털 하나도 줄 생각 없으니까 강요하지 마. 장기 이식 수술은 강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주는 수술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희망을 품고 있는데 이제 와서 수술 취소됐다고 하면 애가 얼마나 실망하겠어? 울고불고 식사마저 거부할 수 있는데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왜 내가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하냐고. 당신은 엄마잖아. 진심이야. 진심 내가 그 아이 엄마라고 생각해? 무슨 뜻이야? 우리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진심 내가 그 아이 엄마라고 생각하냐고. 민주는 내가 지 새엄마 될 자격이 없고 당신 와이프 될 자격이 없다고 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자격 같은 게 어딨어? 우린 이미 결혼했는데. 민주가 그러더라. 진심 내가 지 아빠랑 어울리는 여자라고 생각하냐고.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 머리에서 맴돌고 있어. 과연 내가 당신한테 어울리는 여자인지 의문이 들어. 지금 그런 한가한 말장난할 때가 아니잖아.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받아. 아니 난 안 가. 당분간 친정에서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그따위로 나올 거야. 그럼 우리 민주 수술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라고 했잖아. 며칠 후 그쪽이 저한테 신장 이식 해주기로 한 사람이라면서요? 한번 해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줘야지. 중도에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게 어딨어요? 넌 내가 왜 수술을 거부했는지 알잖니? 그땐 그쪽이 저한테 신장을 줄 사람이란 걸 몰랐으니까 그랬죠. 설마 아니 그쪽이랑 제가 적합자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딨어요? 글쎄 과연 그게 우연일까?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 언제 돌아올 거예요? 내가 왜 가야 하니? 저한테 신장 이식 해줘야죠. 못한다고 네 아빠한테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못하냐고요? 겨우 저한테 적합한 기증자를 찾았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면 전 죽으란 거예요? 나한테 포건한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니. 너가 좋아하는 네 아빠가 3년 만난 애인 있잖니. 그 여자한테 해달라고 해. 해주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네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고졸 새엄마한테 받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 나 같은 여자의 신장을 이식받는 건 최악이잖니. 그건 아니에요. 그쪽 신장을 이식받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찜찜한 기분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뭐 찜찜한 기분을 참아? 웃기는 년이네 이거 진짜. 난 목숨을 걸고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데 넌 찜찜하고 더러운 기분을 참겠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너 내가 웃음니? 영악한 기집애의 뻔한 거짓말에 휘둘릴 거라고 생각하니? 수술 못 받으면 전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가 갖고 있는 재산이 가져다주는 쾌락을 맘껏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불쌍했지.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젠 아니야. 단 1%도 불쌍하게 생각 안 하니까 나한테 목숨 구걸하지 마. 난 널 낳은 엄마도 아니고 네가 인정하는 새엄마도 아니니까 나한테 매달리지 마. 새엄마라고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널 딸로 인정 못하니까 소용없어. 너 자존심 세잖아. 겨우 고졸의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나 같은 여자한테 빌지 마 모양 빠져. 아빠가 할 말 있다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난 할 말 없어. 난데 정말 이럴 거야. 애도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해주고 돌아와야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당신이 이렇게 고집이 센 여자인 줄 몰랐네. 내 탓하지 마. 말했잖아, 민주는 환자라고. 어릴 때부터 자꾸 아파서 불안도 크고 성격도 까칠한 것일 뿐 마음만은 착한 아이야?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 다 했어. 근데 이제 와서 수술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아빠가 딸을 위해 뭐든 다 했다. 참 감동스럽네. 비꼬지 마. 네가 우리에 대해 뭘 안다고 감동이니 뭐니 건방지게 굴어. 가족도 뭣도 아닌 남 주제에. 내가 남이야. 우린 부부 아니니?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 표출된 것이겠지. 넌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한테서 장기를 이식받으려고 나랑 결혼한 거잖아. 내가 지 아빠랑 진심 어울린다고 생각하냐는 네 딸의 말에나 많은 생각했어. 3년이나 만난 여자가 아닌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뭘까 곰곰이 따져봤어. 그리고 날 너한테 소개해준 친구한테 물어봤어. 혹시 내 혈액형을 너한테 말해준 적 있냐고. 그랬더니 내 혈액형을 언급한 적 있다고 하잖아.
네가 딸 혈액형이 희귀해서 장기기증자를 찾기 힘들다는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런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신기하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어. 얼굴도 잘생기고 사업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남자가 내가 좋다고 결혼하자고 할 때 솔직히 놀랍고 믿어지지 않았어. 하지만 적극적인 애정 공세가 싫지 않아서 만나고 결혼까지 했는데 네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내 장기 때문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딸을 수술시키기 위해 3년 만난 여자를 잠시 제쳐놓고 나랑 결혼하고 수술이 성공한 다음에 핑계대고 이혼하고 그 여자랑 다시 결혼하려고 했다며? 그걸 어떻게 알았단 말이야? 그 여자를 찾아냈거든 내가. 네가 무슨 수로 그 여자를 찾아냈냐고. 사람 찾아서 네 뒤를 밟으니까 바로 그 여자의 정체가 나오던데? 나랑 결혼하고도 그 여자를 만난 건 바람 맞지? 맞으면 뭘 어쩔 건데? 너 설마 그 여자한테 뭔 짓을 한 건 아니지? 알고 있는 거 다 말하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안 말하면 공범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있는 그대로 다 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식 수술은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아직도 수술말 하고 있니? 난 지금 너랑 끝내겠다는 말 하고 있단 거 몰라? 수술 안 해주면 나도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 맨입으로? 사람 감정을 속이고 결혼하고 수술 끝내면 다시 이혼하려고 한 건 사기 결혼 아닌가? 위자료 1억 원 줄 테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내 집에서 나가. 1억? 장난해? 위자료 치고는 파격적으로 큰 금액인 것만큼 조건이 있어. 1억 원 받고 우리 이혼 사유에 대해 절대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 겨우 1억 원으로 내 입을 막겠다고. 겨울하니? 동그라미가 하나 적어. 장난해. 이혼하는데 10억 원을 달라고. 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한테 진심이라고는 없었어. 내가 받은 이 충격과 상처는 아마 평생 가도 지워지지 않겠는데 겨우 1억 원 먹고 떨어지라는 게 말이 돼? 사업도 성공해서 잡지랑 TV에도 소개되는 네가 사실은 여자의 장기를 목표로 위장 결혼을 했다는 소문이 퍼진다고 생각해봐. 명예의 추락과 10억 원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네가 알아서 해. 지독한 년? 어린이집 교사니까 사랑이 많은 순수한 여자일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겨우 애나 보는 보모 같은 년한테 10억 원이나 뜯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 여자를 우습게 본 또 하나의 멍청한 놈 탄생이구만. 애나 보는 보모? 네 엄마는 너 같은 악마를 키운 보모니? 학력 직업으로 사람을 바보로 보지 마. 사람 위에 사람 없어. 이건 어때? 내가 10억 원 더 줄게. 그럼 우리 딸 이식 수술 해줄래? 돈이 많아서 남아도나 봐? 그럼 나한테 위자료 13억 원 줘. 뭐라고? 미쳤어? 너 그거 협박이야? 내가 협박했니? 난 그냥 내가 당한 걸 미디어에 노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협박이야? 알겠어. 돈은 필요 없고 기자한테 연락하면 되지. 13억 원 입금할 거니까 조용히 해. 설마 아니 10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입금할 사람이 어딨겠냐? 그냥 속이라도 시원하게 큰 금액을 불러보자는 식으로 내뱉었는데 운이 좋게도 그 인간은 13억 원을 낼지언정 자기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딸이 아프다는 것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사람 장기를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오명도 남기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13억 원을 위자료로 줄 수 있는 재력이 있었겠죠.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 실패로 막을 내렸지만 불행 중에 다행이라면 그래도 몸에 칼 한 번 안 대고 무사히 이혼했고 위자료도 듬뿍 받았다는 겁니다. 절 그 사람한테 소개해준 친구는 그 사람의 목적을 몰랐기에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다시 친구로 지내기엔 어려워서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그 사람과 그 사람 딸에 대한 소문은 들은 적 없지만 아직도 이식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고 있는 중이겠죠. 돈이 차고 넘쳐도 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가진 것 없이 살아도 건강하다면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니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언니 남친은 내가 뺏었어. 미안한 마음이 아주 조금 있긴 하지만 사랑은 동정이 아니잖아? 사랑은 용감하게 쟁취하는 거라고 배웠어.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누구한테나 사랑하는 사람을 뺏을 권리가 있잖아. 장난하지 마. 그런 장난 재미없어. 눈치가 없는 건지 바보인지. 언니 남친은 내가 가졌다고 하는데 왜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언니는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인연 끊자. 갑자기 뭐니? 자꾸 헛소리하면 화낼 거니까 그만해. 쩍하면 절연하자는 말로 협박하는 것도 이젠 질릴 때가 되지 않았어?
아무리 네가 10살이나 어린 동생이라고 해도 그딴 농담은 불쾌해.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데. 언니야말로 왜 자꾸 이상한 고집 부리면서 사람 속을 뒤집는 거야? 지금까지는 협박으로 인연 끊잔 말을 꽤 남발했었지만 이번엔 진심이야. 사장인 언니 남친은 이제 내 남자니까 절연하자고 하는 거야. 우리 셋이 가족으로 얽히는 건 서로 불편할 뿐이니까. 정말 네가 내 남친이랑 바람 폈단 말이야? 제발 좀 사람 말을 믿어.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데도 안 믿어주는 건 대체 무슨 배짱이야? 나랑 언니 남친을 그렇게 믿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언니의 남자를 뺏을 수 있니? 제정신이야? 32살인 언니보다는 22살인 내가 더 좋다고 하는 것도 내 잘못이야? 난 그냥 이쁘게 태어나고 나이 어려서 사랑받게 된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언니한테 비난받고 욕먹어야 돼? 언니 남친이 내가 더 좋다고 자꾸 만나자고 해서 만났으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따지고 싶으면 언니 남친한테 따져.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남자들 다 똑같아. 나랑 10분 이상 대화해본 남자들은 다 나한테 빠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난 공주니까. 뭐라고? 난 원래 공주잖아. 엄마 아빠도 날 공주라고 부르고 언니도 날 공주 같다고 예뻐했잖아. 그건 네가 우리 집 막내고 나보다 10살이나 어리니까 이뻐한 것이지. 내 남친을 뺏는 자존감으로 써먹으라고 공주라고 한 게 아니야. 10살 어리다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양보하고 업고 안아서 키웠는데 사랑으로 키워준 언니한테 그딴 식으로 보답하니? 보답을 바라고 날 예뻐해줬어? 최악이다 언니.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지가 날 예뻐하고 싶어서 해놓고 이제 와서 보답을 바라는 게 어딨어? 적어도 네가 커서 내 남친이랑 바람피는 짓거리를 할 거란 상상은 못했어. 그러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언니가 매력이 없어서 그 남자가 나로 갈아탔는데 왜 자꾸 내 탓을 하냐고. 언니 자신한테서 문제점을 안 찾고 남 탓만 하면 내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딴 년한테 그 남자를 뺏기게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말하니까 재밌니? 재미없을 건 또 뭐야? 남자가 내가 좋다고 착착 감겨오는데 기분 나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으면 촌스러운 그 헤어랑 화장부터 어떻게 좀 해봐. 아니 여자 나이 30이 넘으면 아무리 외모에 신경 써도 다 소용이 없는가? 화장을 떡칠한다고 해서 반짝반짝 투명한 내 피부를 이길 순 없잖아. 언니는 염치도 없어? 얼굴도 크고 키도 작은 주제에 잘생긴 사장이랑 만나면서 마음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아? 나 같은 미안해서라도 그 남자 다른 여자한테 양보하겠다.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며? 그 사람도 내가 좋다 하고 나도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데 네가 왜 양보하라 마라 간섭질이니? 내가 그 사람이랑 만나는 게 그렇게도 질투나? 주제를 모르고 덤비면 결국엔 버림받게 된다고 알려주는데 논점을 자꾸 흐리고 있네. 못생긴 주제에 어디서 남자 꼬시는 법은 배워서 남자한테 꼴이나 치고. 너 같은 여자가 내 언니란 게 창피하거든? 나랑 그 사람은 일을 통해 만났고 외모 따위가 아닌 내적인 매력에 서로 끌려서 만났어. 난 네가 아니야. 남자한테 꼬리치는 천박한 짓 안 해.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만났을 뿐 결코 그 사람을 꼬신 적은 없어. 운명, 세상에 운명이 어딨어? 운명이 있다면 그건 인간이 꾸민 계략일 뿐이야. 그 사람이랑 언니가 운명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보기 좋게 가위로 그 운명을 싹둑 잘라줄게. 그 사람이랑 언니는 이제 남남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미친 것 같아. 22살이면 그 나이에 맞는 남자 찾아서 그 나이에 맞는 사랑해. 35살 되는 언니 남자한테 침 흘리지 말고. 나한테 설교하지 말고 언니 걱정이나 해. 배신당하고도 아무것도 모르고 등신짓 하지 말고. 난 그 사람을 믿어. 절대 날 배신했을 리가 없어. 나보다 남을 더 믿는단 말이야? 최근 2달 동안 그 사람을 몇 번이나 만났어? 한 달에 2번 만나기도 힘들지 않아? 그 사람도 나도 서로 바빠서 못 만났을 뿐이야. 바쁘다는 말에 정말로 믿은 거야? 믿는다고 했잖아.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님 고집이 센 거야? 그 사람은 바쁜 게 아니라 나한테 푹 빠져서 나와 데이트하느라 언니를 무시한 거야. 오늘도 난 그 사람이랑 쇼핑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못 믿겠어? 네 말이 사실인지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확인해 볼게. 굳이 확인해서 상처받을 필요 있어? 그냥 조용히 헤어지는 게 서로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법인 것 같은데? 주둥이 다물어. 공주의 조언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칠 텐데? 너같이 추악한 건 공주 될 자격도 없어.
언니 주제에 동생한테 악담을 퍼붓는 거 좀 봐. 그따위로 하니까 나한테 남친을 뺏기게 되는 거야. 네 말이 다 사실이라면 절대 널 가만 안 둘 거야. 10살이나 어린 동생을 때리기라도 하겠단 거야 뭐야.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매를 맞아야지. 그럼 내가 먼저 선수 쳐야겠네. 무슨 뜻이야? 나중에 가보면 알아. 지금 당장 얘기해. 며칠 후 너 때문에 난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한 달 입원해야 돼. 그래, 이제 정신 차렸어? 뭐라고? 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니까 나한테 당한 거잖아. 내 방 바닥에 기름을 발라놓고 내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깔깔 웃던 네가 정말 내 동생 맞니?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언니 품에 안겨서 놀던 그 아기 맞아? 내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면 좋아서 내 목을 끌어안던 그 아이 맞니? 난 하나도 생각 안 나니까 다 지나간 옛날 일 가지고 내 동정 살 생각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난 그 사람을 언니한테 돌려줄 생각 없어. 내 동생이랑 바람핀 그놈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 없어. 너한테 줄게. 하지만 네가 나한테 한 짓은 책임져야 할 것이야. 날 이렇게 만들어서 일도 못하게 만든 것에 대한 손해배상과 내 약혼남이랑 바람핀 것에 대한 위자료는 반드시 받아낼 거야. 내가 넘어지라고 했지 골절하라고 했어? 나랑 상관없으니까 손해배상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뭔 위자료야? 동생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 언니가 무슨 언니야? 한 달 전에 그 사람한테서 약혼 반지 받았고 약혼했어. 그 사람이 언니한테 반지 줬다고?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얼마짜리 줬어? 너랑 상관 있니? 얼마짜리인지 빨리 말해줘. 3천만 원짜리인데 왜? 말도 안 돼. 나한테는 200만 원짜리 사주고 언니한테는 3천만 원짜리 사줬다고. 난 5천만 원짜리 반지 사달라고 할 거야.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난 변호사 찾아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그리고 집에서 쫓겨날 준비나 해. 내가 왜 집에서 쫓겨나야 한단 말이야? 네가 내 약혼남이랑 바람핀 거 엄마 아빠한테 다 말씀드렸고 대노한 부모님이 널 집에서 내쫓는다고 했어. 지금쯤 아마 네 짐을 현관밖에 다 내놨을걸. 엄마처럼 보살펴준 언니 남자랑 바람피는 년은 딸로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집에서 나가. 그래, 어차피 나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 나한테는 사장인 언니 남친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이 나 대신 위자료도 다 내줄 거고 나랑 결혼해주고 날 부양해줄 거야. 세상에 믿을 건 나 자신의 실력밖에 없다고 그렇게 충고했는데 내 충고는 다 어디로 듣고 어디로 흘려보냈는지 한심하다. 너 같은 게 내 동생이라는 게 슬프고 괴롭다. 나한테 남자 뺏기고 억울해서 그런다는 거 다 아니까 설교 좀 하지 마. 그 인간 조심해. 이게 언니로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야. 동생한테 심술 부리는 모습이 추악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 돈은 내가 그 사람한테 당장 입금해주라고 할 거니까 오늘부터 인연 끊어 우리. 거지 같은 가족들 다 잘라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나랑 그 사람 사랑을 방해하는 벌레가 사라져서 기분 완전 짱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건방 떨지 두고 볼게. 그날 저녁 나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맞춰봐. 관심 없으니까 꺼져. 언니 남친이랑 호텔에 왔어. 그 인간 이제 내 남친 아니야. 내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달려와서 날 여기 데리고 왔어. 언니한테 준 반지보다 더 비싼 거 사달라고 했더니 백화점에서 5천만 원짜리 반지랑 팔찌 목걸이 세트 사온 거 있지?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언니한테 보내줬는데 봤어? 봤어. 봤는데 왜 아무 말도 없어? 너무 질투나서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난 이제 이 5천만 원짜리 액세서리들 착용하고 그 사람이랑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 올리고 사모님이 돼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그 인간도 지금 호텔에 있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잠깐 회사에 갔다 온다고 나갔는데 왜? 회사에 간 게 아니라 도망갔을 텐데? 뭐? 그 사람이 왜 도망간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널 재밌게 갖고 놀았으니까 36개 주랭랑을 낳겠지. 갖고 놀다니 그 사람은 날 사랑하고 있거든? 사랑한 게 아니라 어린 년을 재미로 데리고 논 거란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날 위해 5천만 원이나 써준다는 게 말이 돼? 5천만 원, 5만 원도 안 썼을 텐데? 무슨 뜻이야? 싸구려 액세서리 세트를 사주고 바보 같은 년을 재밌게 데리고 놀고 버렸단 뜻이잖아. 그 사람은 돈이 차고 넘치는 사장인데 싸구려가 웬 말이야? 돈이 차고 넘쳐 그 인간이?
그 인간 회사 폐업했단 말 못 들었니? 뻥치지 마. 그 사람이 망했다면 언니한테 3천만 원짜리 반지를 어떻게 사줬단 말이야? 내가 2,500만 원 부담했고 그 사람이 500만 원 부담했거든. 그땐 그 사람 회사가 폐업 직전이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내가 절대 부분의 비용을 부담했던 거야. 곧 망한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했다고? 나도 벌고 있고 그 사람도 곧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5년을 만났는데 사업이 망했다고 버릴 수도 없잖니, 안 그래? 그땐 사랑했으니까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 믿었던 인간이 내 동생이랑 바람피고 있단 것도 모른 채 말이야. 잘 나가던 사업이 대체 왜 갑자기 망했단 거야? 몇 달 전에만 해도 사업 잘 된다고 언니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했는데. 잘 나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인간이 오만해져서 직원들의 머슴 취급하고 제대로 보상도 안 주면서 일만 개같이 시켜먹었어. 그래서 유능한 직원들이 하나둘 빠지고 거래가 하나둘 끊기기 시작하더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됐지. 그때 많이 실망해서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잘못했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받아줬는데 뒤에서 너랑 바람피고 개수작 부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언니가 그 인간 사장이라고 자랑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남자를 유혹하는 일도 없었어.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언니 탓이니까 언니가 책임져. 네가 먼저 유혹했단 걸 폭로하는 거니?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언니 때문에 내가 그 인간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고 집에서도 쫓겨났는데 이제 어쩔 거야? 엄마 아빠랑 인연 끊겠다고 큰 소리치고 짐 들고 나왔는데 이제 난 어딜 가냐고. 방금 그 인간한테 전화해봤더니 벌써 날 차단한 것 같아.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주겠다고. 내 귀에 대고 달콤하게 속삭여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세상에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어? 언니는 내가 그 인간한테 이렇게 능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다 네 자업자득이잖아. 언니한테 돈 많지?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돼. 방금 호텔에 확인해보니까 그 인간이 호텔 요금도 안 내고 도망갔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은큼한 놈이 다 있을 수 있어? 내가 말했지. 35살 아저씨한테 관심 주지 말고 네 나이대 남자랑 나이에 맞는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잘못했어. 언니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면 꿇을 테니까 제발 날 모른 척하지 말아줘. 나 언니한테까지 버림받으면 더 이상 기댈 데도 없단 말이야. 기다려, 엄마 보낼게. 그게 정말이야? 정말 날 용서해주는 거야?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 고마워, 언니. 나 이젠 2번 다시 언니 배신하는 일 안 할게. 3시간 후. 언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날 이모네 공장에 끌어다 놓고 집에 가버렸는데 이거 언니 집 맞지? 내 뜻이기도 하고 부모님 뜻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죽은 듯이 일해서 나한테 위자료 내. 나도 피해자인데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쁜 생각 먹고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어쩔 생각이야?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하고 자라서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네가 스스로 죽어버린다고? 아니, 욕심 많은 너한테 이 세상은 너무 오색찬란하고 영롱해서 너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모네 공장에서 죽어라고 일해서 나한테 위자료랑 한 달 동안 일 못한 배상금도 입금해. 언니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얼마를 보상해달란 말이야? 한 달 월급 700만 원에 정신적 피해 보상 1000만 원에다 위자료 2천만 원. 한 푼도 빠뜨리지 말고 다 갚아. 넌 언니도 아니야. 10살이나 어린 나한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난 네 언니 아니고 넌 내 동생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2번 다시 보지 말자. 그 후 제 동생은 이모네 공장에 갇혀서 버는 족족 저한테 돈을 입금했고 2년에 걸쳐서 저한테 줄 돈을 몽땅 다 갚았습니다. 그 후 이모네 집에서 해방받고 홀로 썩이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집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늦둥이라고 이뻐했던 것만큼 부모님과 제 실망이 컸고 그 아이를 용서해주기에는 아직 너무나 큰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동생을 용서할 날이 올까요? 아직은 자신이 없네요. 돈 좀 보내주라. 돈이라니요? 돈 모르니 돈. 당장 저녁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50만 원 정도 보내줘. 생활비 보내드린 지 3주도 안 됐는데 벌써 다 쓰시고 없어요?
아껴 쓴다고 썼는데 없는 걸 어쩌란 거야? 물가가 너무 올라서 돈의 가치가 없는 것도 내 탓이니? 어머니 연세에 매달 혼자 200만 원 쓰시면 충분하죠. 근데도 자꾸 부족하다고 하면 저더러 어쩌라고요? 대체 어디에 썼길래 돈이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먹고 쓰고 생활비로 썼는데 아침에 보니까 지갑이 비었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 또 외식하셨죠? 혼자 살면 외식이 직접 해먹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힌다는 기사도 못 봤니? 그래도 외식이 더 비싸죠. 간단하게 집에서 해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하루 세 끼를 밖에서 사 드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꼭 네 지시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법은 없잖니? 그리고 나 요즘 외식 안 해. 몽땅 다 배달로 돌렸어. 배달비가 좀 들긴 하지만 집에 앉아서 먹고 싶은 거 다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해. 요즘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외출은커녕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잖니. 그게 다 살이 쪘기 때문이잖아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밖에 음식들만 드시니까 살이 찌고 관절에 부담이 간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걱정되면 네가 와서 밥 차려주면 되겠네. 전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가 못해줄 거면 잔소리도 하지 말란 말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바리바리 음식해서 냉장고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면서 보살펴주는 것도 아니면서 입만 살아서 사람 속만 긁지넌. 대신 전 생활비를 드리잖아요. 연금 50만 원 가지고는 입에 풀칠도 못한다고 하셔서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선 전혀 감사한 마음 없으세요? 내 아들이랑 같이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만하면 잘났지. 얼굴 잘생겼지 엄마한테 효도하지 직장 잘 다니지 바람 안 피지. 그럼 됐지 뭘 얼마나 더 바라니? 그리고 니들은 맞벌이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거 아니야? 영감도 없이 혼자 사는 불쌍한 시모한테 생활비 좀 지원하는 게 그렇게 아깝니? 아무리 맞벌이라고 해도 15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죠. 전 항상 식비 절약에 신경 쓰고 옷이랑 신발 같은 것도 1년에 한두 번밖에 구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유가 없는 건 어머니랑 그 사람의 낭비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이 뭔 낭비를 했다고 그 난리니? 저 몰래 비싼 골프용품 세트를 산 건 애교고요. 얼마 전엔 상의도 없이 5천만 원짜리 차도 계약해서 한 달에 이자만 80만 원이에요. 다른 남자들도 다 사는 걸 샀는데 뭐가 문제니? 친구들 동료들이 다 하니까 지도 하고 싶어서 했겠지? 남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투자를 해야 사회생활이 쉬워진다는 것도 모르니? 그런 건 우리 아들이 사기 전에 네가 먼저 알아서 사줬어야지. 남편 내조란 게 뭐니? 남자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미리 눈치채고 말 꺼내기 전에 선수 쳐서 해주는 게 내조지. 사람이 하루살이도 아니고 어떻게 벌어서 몽땅 쓰고 살아요? 앞으로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준비를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니들은 애도 없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니? 늙은 애미한테 효도하고 니들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저희 나이에 저희처럼 못 모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남이랑 비교할 필요 있니? 사람은 위로 비교하려면 끝도 없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살아야 살맛이 나는 법이야. 그럼 앞으로도 절약하실 생각이 전혀 없단 말씀인가요? 내가 이 나이에 왜 구질구질하게 절약하면서 살아야 하니? 네 시아버지도 생전에 나한테 아껴 쓰란 말 안 했는데 다 늙어서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받아야 하니? 당장 저녁에 밥 사 먹을 돈 없으니까 빨리 돈이나 입금해. 전 더 이상 못 드리니까 어머니 아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걔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연락하니? 전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넌 늙은 시애미가 굶어 죽기라도 바라니? 왜 대답이 없어? 정말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 거야? 전 35살 주부입니다. 결혼은 3년 전에 했지만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잠도 못 자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돈만 까먹게 되니까 아이는 절대 낳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말에 따라 딩크로 살고 있지요. 가끔은 나도 엄마 소리는 한번 들어보고 내 아기를 내 품에 안아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돈을 물쓰듯 쓰고 경제 개념이라고는 없는 시모와 남편을 생각하면 아이 생각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경제적인 문제 빼고는 큰 갈등이 없었기에 웬만하면 남편을 고쳐서 쓰려고 했는데 그런 제 맘을 확 바꿔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어. 아까 기름 넣으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혼자 공항에 갔다고?
기름 넣으러 간단 말을 정말로 믿었어. 당신은 가끔 사람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어서 곤란할 때가 있더라. 무슨 뜻이야? 난 지금 엄마 모시고 공항에 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집에서 대청소나 해. 몇 년 동안 알뜰하게 조금씩 모아서 호화로운 유럽 여행을 선물해줘서 고맙다.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 나한테 효도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지금 장난해? 그 여행은 나랑 당신이 가기로 한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계획한 건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나는 빼고 어머니랑 간다는 게 말이 돼. 당신은 아직 젊었으니까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다시 해외여행 갈 수 있지만 엄마는 다르잖아. 노인네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살아계실 때 비행기도 태워주고 여행도 시켜주면 죽어 귀신이 돼서도 우릴 보살펴주지 않겠어? 우리 엄마 쩍하면 딸 가진 엄마는 비행기 타는데 아들 가진 엄마는 오토바이도 못 탄다고 속상해하셨어. 그래서 그런지 생각 이상으로 좋아하시는 거 있지? 당신도 그런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면 위안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아쉽다. 개소리를 참 진지하게도 늘어놓고 있네. 날 빼버리고 어머니랑 해외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심? 못 갈 것도 없잖아? 유럽 여행은 내가 엄마랑 맘껏 즐기고 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못한 게 뭐니? 우리 엄마 보고 절약하고 살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늘어놨다며.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 나보고 돈 달란 소리 안 하면 나도 절약하란 말 안 했어. 그리고 절약이 나쁜 거니? 아껴 쓰고 알뜰하게 살란 말 듣는 게 빈정상할 일이야? 잘난 척하는 그런 게 나랑 우리 엄마는 정말 싫어. 살림도 지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명령하는 것도 질리고. 당신의 결벽증 때문에 나랑 우리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아. 내가 결벽증이 아니라 니들이 더러운 거야. 집안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물건을 늘어놓고 쓰레기도 처분하지 않아서. 쌓인 쓰레기에서 벌레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두니? 오버하지 마.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집이 호텔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뭔 탈이 그렇게 많아.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니까 당장 돌아와. 공항에 가고 있는데 집에 어떻게 가? 어머니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나랑 여행 가야 한단 판단도 안 서? 나 2년을 넘게 돈 모으고 매일매일 검색하면서 이번 여행을 계획했어. 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 때도. 난 오랜 꿈이었던 유럽 여행을 위해 많은 유혹을 참고 차곡차곡 2천만 원을 모았어. 근데 갑자기 날 내치고 어머니랑 가겠다고. 절대 용납 못하니까 당장 돌아와. 절대 안 돌아가니까 포기하고 집에서 대청소나 해. 우리 집 대청소 끝내면 엄마네 집도 청소해주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그 정도야. 진심이야. 정말 안 돌아올 거야? 목에 칼이 들어가도 안 돌아가. 그래, 그럼 집 팔고 이혼할게. 그런 게 어딨어. 집을 팔면 난 어딜 까란 거야. 이혼하고 네 엄마네 집에 가면 되잖아.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혼 말을 꺼내는 거야. 엄마한테 효도 좀 하겠다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마마보이 놈이랑 사치할 줄밖에 모르는 할망구를 상대하는 거 이젠 지쳤어. 나 몰래 카드 긁고 다니고 나 몰래 대출로 차 사는 너랑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대화를 하고 다시 신혼 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었어.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조차 없단 걸 알게 됐어. 너란 인간은 이혼만이 답이란 걸 알게 됐으니까 끝내자. 지금은 맞벌이니까 여유가 있지만 이혼하면 당신 혼자 벌어야 하는데 괜찮겠어? 당신은 적금이 취미인 여자잖아. 내가 없으면 적금 못할 텐데 그래도 이혼할래.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님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네가 300만 원 벌어다 주면 네 엄마한테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로 나가. 그 다음 네 카드비랑 대출이자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고. 결국 네가 먹고 자고 쓰는 건 다 내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기본적인 계산도 안 되는 머리를 달고 다니는 거야? 엄마한테 그렇게나 많이 줬었어? 150만 원은 너무 많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매번 혼자 사는 지엄마가 불쌍하다고 그냥 주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난 그냥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지. 생각이 없어? 넌 생각이 없이 사는 놈이니? 엄마한테 얘기해서 생활비는 100만 원으로 낮출게 그럼 되지? 돈 쓰는 재미에 사는 게을러 터진 네 엄마가 과연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달에 2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서 쩍하면 더 달라고 아우성인데 절약도 못하고 생활력도 없는 데다 살도 찌고 관절도 안 좋아서 살림도 못하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뭔지 곁에 있다니까 좀 여쭤봐 줄래? 생활력만 없음 다행이지.
그 주제에 빚까지 만들었던데 그 빚은 어떻게 갚을 생각이래? 빚이라니? 저번에 어머니 집에 갔을 때 안방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빚 독촉장 봤어. 내가 발견한 것만 총 5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던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하면 얼마나 될지 그건 그냥 네 상상에 맡길게. 아니, 엄마는 대체 뭘 한다고 그렇게 많은 빚을 냈대? 그 애미의 그 아들이겠지. 아들은 골프용품 사고 시계 사고 차 사는데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애미는 뭘 하느라 빚을 냈는지 물어봐 곁에 있잖아. 여보, 나 지금 당장 집으로 갈게. 아니 그냥 여행 가. 어차피 네 엄마는 비행기 탑승도 못해. 탑승을 왜 못해? 내 이름으로 항공권을 샀는데 네 엄마가 어떻게 간단 말이야? 명의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명예 변경이 어딨어?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는 건 가능하지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겠지? 아니, 취소도 예매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갈게. 돌아올 필요 없어. 집은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돈 합쳐서 산 거니까 넌 짐 빼.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우리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당신한테 할 말 있으시대. 난 할 말 없어. 나다. 이혼은 절대 안 되니까 해외여행 네가 가. 이혼은 무조건 합니다. 내가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봐서 우리 아들한테 날 데리고 가달라고 한 것이지. 우리 아들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애미가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아들이 어딨니? 다 내 잘못이니까 불만 있으면 나한테 다 분풀이하고 우리 아들한테는 뭐라고 하지 말아주라. 걔가 뭘 그리 잘못했니? 애미한테 효도 좀 하려고 한 게 죄니? 남들처럼 바람피고 도박하고 폭력 쓴 것도 아닌데 이혼은 너무 가혹한 벌이잖니? 왜 이혼 사유를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뒤집어 씌우세요? 전 결혼 초부터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 얼굴만 보면 돈똥거리는 어머니 때문에 이혼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손주 타령은 하지 않았잖니? 아이는 어머니 아들이 싫다고 해서 안 가진 건데 저한테 왜 손주 타령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아이 없이 살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되고 싶은 제 욕망이 점점 더 강해지더라고요. 제가 왜 제 아이 하나도 낳지 못하고 시모한테 매달 돈 보내주고 남편이 돈 사고 친 뒤를 닦아주면서 살아야 하는지 억울하잖아요. 아직 젊었고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니까 이혼하고 재혼해야죠. 재혼이 그리 쉽니? 이혼은 여자한테 있어서 영원한 흠이야.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닙니다. 적어도 어머니 아들보다는 훌륭한 남자 만날 자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린 어쩌니?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시계랑 차 대출 갚고 나면 내 생활비는 누가 주니? 그거를 남의 딸인 저한테 물으세요? 어머니가 절 낳으셨어요? 키우셨어요? 아님 돈을 대주셨어요? 해주신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저한테 부양받으려고 하세요? 3년 동안 먹여 살린 것만 해도 화딱지가 나는데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먹여 살리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30년을 사니? 어머니 올해 63세니까 30년은 거뜬히 사시죠. 어머니의 친정어머니도 100살 거의 채우시고 돌아가셨다면서요. 지병 하나도 없으시니까 돈이 필요하면 일해서 버세요. 난 평생 밖에서 일해본 적 없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일하니? 일하는 게 창피해요? 당연히 창피하지. 난 부끄러워서 일 못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나야 엄마랑 말해봤자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뿐이니까 나랑 말해. 너랑 말해도 결과는 똑같아. 우린 이혼밖에 없어.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우리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하자. 그 후 남편 놈은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선 제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했고 그 인간을 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자신의 빚이랑 어머니가 만든 빚까지 더해져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도와달라는 연락을 해왔지만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전 재혼했고 지금은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됐습니다. 첫 결혼은 저한테 있어서 잃어버린 3년이지만 더 늦지 않게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어머니가 제 생일까지 기억해 주실 줄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나 그렇게 고약한 시엠이 아니야. 결혼하고 처음 맞는 며느리 생일도 기억 못하면 그게 인간이니 짐승이지. 말씀이 너무 과격하세요. 난 원래 화끈한 게 장점이잖니. 26살 먹은 거 축하하고 하루빨리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주라. 헤어지라니요? 그건 생일 축하 덕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26살 아닙니다.
아, 맞다. 26살은 우리 아들 나이고 넌 36살이나 먹은 아줌마지? 네 나이가 너무너무 맘에 안 들어서 내 뇌가 나도 모르게 네 나이를 10살 적게 입력했나 봐. 며느리가 아들보다 10살이나 많다니 이게 실화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지금보다 10살 젊어지던가 앞으로 10년 나이 안 먹으면 되겠네. 세상의 나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줘야겠네. 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아들보다 10살이나 많은 36살 아줌마를 며느리로 못 받아들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싫다고 어필해왔는데 대체 언제까지 우리 아들 곁에 붙어 있을 생각이야?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넌 인간이 돼서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니? 언제까지 그 사람이랑 살지 딱히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아마 평생 같이 살겠죠. 참 뻔뻔도 해라. 네 엄마는 널 가졌을 때 뭘 먹었길래 너처럼 뻔뻔한 년이 태어났을꼬. 늙은 소가 여리디 여린 풀을 뜯어먹고 있는 꼴을 보면 눈치 없는 소 엉덩이를 힘껏 걷어차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 내가 지금 딱 그런 심정이야. 젊고 잘생긴 내 아들을 너 같은 아줌마가 냠냠 맛있게 먹고 있는 꼴을 상상만 하면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네 머리털을 다 쥐어뜯고 우리 집에서 차버리고 싶어. 전 그 사람을 먹은 적 없습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 먹는 것이나 다름없지 한국말 못 알아듣니? 우리 아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너같이 늙은 여자를 선택했는지 내 속에서 나온 놈이지만 그 속을 알 수 없단 말이야. 요즘 세상에 연상연하 커플은 흔하고도 흔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10살이나 많은 건 듣도 보도 못했어. 저도 나이 때문에 처음엔 그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애하는 그 사람 진심의 마음을 열고 결혼을 결심한 겁니다. 나이는 제가 10살 더 많지만 여느 부부랑 다름없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된 거 아닌가요? 너만 행복하면 끝이니? 불면 날아갈까 내려놓으면 꺼질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늙은 여자한테 뺏긴 내 기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눈 감기 전에 손주를 못 안아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늙은 며느리를 반기란 말이야. 난 절대 널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해. 그래도 전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 진심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을 꼬셨니? 네 진심으로 우리 아들 진심을 얻었어? 누가 나이 많은 여우 아니랄까봐 남자 후려치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지 너. 제가 꼬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순진한 개가 고백하게 만들었겠지 음흉한 네가. 10살이나 더 먹었으니까 얼마나 더 교활하고 노련하겠냐고. 남자 꼬시는 기술이 아주 능수능란한 30 중반 아줌마잖니 너. 저희는 서로의 진심을 알고 교제했고 결혼도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니들끼리 결정하냐고. 시애미인 나한테도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 인사 갔었는데 반대하셨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 아들이 10살이나 많은 여자 데리고 오면 기분 좋을 것 같니? 내 아들이 내 품에서 젖 먹을 때 넌 초등학교 다녔어. 젖 먹이가 남자로 보이고 결혼할 생각이 든다는 게 난 더 끔찍하다. 전 젖먹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성인인 그 사람이랑 결혼했잖아요. 젊은 남자라면 입을 해벌리고 개걸스레 달려드는 년이 말대꾸 하나는 1등이지. 너 같은 년은 앞으로 더 젊은 남자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갈아탈 년이야.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넌 무조건 그럴 년이야. 얼굴에 새끼가 아주 조목조목 가득 차 있어. 아직 안 늦었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임신도 하나 못했으니까 쫓겨나도 할 말 없어야 돼, 넌. 임신은 신의 영역이잖아요. 잘 되면 네 덕이고 못 되면 신의 탓이지. 어쩜 그렇게 핑계도 잘 대고 거짓말도 잘하는지. 우리 아들도 다른 집 아들들처럼 바람이나 펴서 혼외자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죽기 전에 손주를 안아볼 거 아니야.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들이 바람피길 바라는 엄마가 어딨어요? 바람펴서 혼외자가 태어난다고 한들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가 있는데 불행할 이유 있니? 불륜에는 미래도 행복도 없다고 봐요. 역시 나이 많은 아줌마는 어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생각의 폭이 넓고도 깊어서 좋겠어. 아주 잘났다 잘났어. 아니 너 혹시 결혼 전에 유부남이랑 바람 폈니?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 같잖아.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되묻는 거야?
묻지 말고 그냥 네가 우리 아들 곁을 떠나면 나한테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는 거야. 전 그냥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넌 10살 젊어질 수 있니? 네가 지금보다 10살 젊어진다면 너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젊어져 볼래?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해야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노력 따위는 필요 없어. 네가 우리 아들 곁에서 사라져주는 게 내 소원이야. 너랑 내가 사이좋은 고부가 되는 거? 그런 날은 영원히 안 올 거야. 남편보다 10살 더 많은 게 죄인가요? 저 또한 나이 때문에 남편을 반년이나 거절했지만 그 사람의 끈질긴 관심과 구애에 어렵게 마음을 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나이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죄인이 돼야 하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까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저의 노력이 어머니 마음에는 전혀 닿질 못했나 봅니다. 결혼하고 두 번째로 맞게 된 설명절. 어머니의 공격이 싫어서 썩 가고 싶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정서로 봐도 그리고 며느리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도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지 않는 건 마음이 불편하고 어머니와는 달리 절달처럼 예뻐해 주시는 아버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무겁지만 가볍게 시댁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지만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네가 웬일이니? 설명절을 맞으면서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굳이 네 인사는 안 받아도 되는데 괜한 걸음 했구나. 우리 아들만 오면 충분한데 넌 그냥 네 친정에 가지 그랬어. 아버님도 절 기다리시는 눈치셨고 제 남편도 저랑 같이 이동하고 싶어 해서 왔습니다. 네가 뭐라고 우리 남편이 널 기다리니? 남들처럼 젊고 예쁜 며느리도 아니고 아줌마 며느리를 들인 게 뭔 자랑이라고 널 기다릴까? 넌 네 친정에 가서 며칠 있고 우리 아들은 우리 집에서 며칠 쉬면 얼마나 좋은데? 굳이 우리 집에 왔다가 다시 또 니네 친정에 갔다가 분주하게 돌 필요 있니? 다음번엔 그 사람한테 그러자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너 먹으라고 쎄 빠지게 음식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보다 너가 더 잘 먹을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이 빠지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보다는 어머니의 아들이 더 잘 먹습니다. 우리 아들은 26살이고 넌 36살인데 누가 더 잘 먹겠니? 큰 게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저보다 키도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가고 식사량도 더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이를 말하고 있는 거잖니? 제 나이가 많은 게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드세요?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래? 너 내가 한 밥 아주 조금만 먹어 알겠지? 네, 제일 싼 식재료로 만든 음식만 아주 조금 먹을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엔 내 방에 와서 자. 어머니랑 같이 자자고요. 그럼 제 남편은요? 지아빠랑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얘기라도 하게 자리를 비켜주란 말이야. 그 사람이랑 아버님 둘 다 무뚝뚝해서 별로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머니랑 같이 자는 거 좀 불편하고요. 내가 뭐가 불편하단 거야? 어머니 코골이 엄청 심하시잖아요. 제가 좀 예민해서 곁에서 누가 코를 골면 한숨도 못 자는 체질이거든요. 그럴 거면 우리 집에는 왜 왔니? 제 남편이랑 한 방에서 자는 줄 알고 왔죠. 그렇게도 남자가 좋니? 남자가 없인 하룻밤도 못 자겠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랑 결혼하고부터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된 거 안 보이니? 아무리 젊은 남자가 좋아서 환장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 1년 만에 귀한 남의 아들 정기를 저 정도로 쪽쪽 빨아먹을 수 있니? 네가 구미호니? 천년 묵었어? 그 사람 결혼 전이랑 체중 변화 거의 없는데 얼굴이 어떻게 반쪽이 돼요? 내 아들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하면 된 거야. 그렇게 우기시면 전 할 말이 없어요. 늙은 년이 남의 여린 아들을 먹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정상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랑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건 무리인 것 같네요. 온밤절 들들들 볶으실게 훤하니까요. 내 말을 거부하겠단 말이야? 네, 전 오늘 제 남편이랑 같이 자겠습니다.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몇 시간 후. 일부러 제 머리에 김치를 쏟으시니까 재밌어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듣기 거북하게 하니? 일부러라니?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며느리 머리에 김치를 왜 엎니? 노인들은 원래 팔힘이 없어서 손에 든 물건이 미끄러지고 그래. 제 머리에 김치를 엎고 다시 김치 가져오시면서 또다시 제 머리에 엎었는데 그게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니면 필연이니? 필연이라면 신이 계획적으로 내 팔힘을 빼게 만들었단 말이야.
우연도 필연도 아닌 작정하고 절 괴롭히려는 짓이잖아요. 힘없는 노인네가 실수 좀한 걸 가지고 짓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달려드니? 제 머리와 얼굴이랑 옷에 김칫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었잖아요. 웃기니까 웃었는데 난 맘대로 웃어도 안 되니? 뭐가 그렇게 웃기셨어요? 뻘건 김치 국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네 꼬라지가 김치 귀신 같아서 웃었어 왜? 김치로 싸대기 날리는 드라마는 본 적 있어도 김치를 머리에 엎어버리는 시모는 또 처음이네요. 그래, 난 뭐나 첨이 좋고 최고가 좋더라. 아버님도 제 남편도 어이가 없어서 입을 못 다물었는데 혼자 재밌어요? 네 시아버지도 네 남편도 다 내 편이야. 나이 많은 아줌마가 머리에 김치 세례 받는 게 재밌어서 입을 못 다문 거야. 제가 나이 많은 아줌마면 어머니는 죽을 날 기다리는 할머니인가요? 제가 아무리 나이가 많으면 어머니보다 더 많아요? 제 나이가 많아서 어머니한테 뭐 피해준 거 있어요? 저도 저희 친정에서는 귀한 딸인데 남의 딸 머리에 2번이나 김치를 엎는 게 인간인가요? 인간이 아니면 짐승이란 말이니? 짐승도 그런 악랄한 짓은 안 하죠. 뭐야, 악랄해, 내가? 그래요. 제가 새로 뽑은 차를 돌멩이로 긁어놓은 사람이 악랄하지 그럼 착해요? 난 모르는 일이야. 근거 없이 남을 의심하면 제대로 된 어른이 못 된다는 것도 못 배웠니? 근거도 없이 어머니 짓이라고 하겠어요? 전 어머니랑 달리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내놔봐. 나도 논리적인 사람이야. 어머니가 제 차를 긁는 걸 아버님이 보셨고 동영상까지 찍었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발뺌하실 생각이세요? 광기 어린 얼굴로 무섭게 웃으면서 제 차를 박박 긁으시는 게 마귀 같던데요? 그런 어머니를 보는 제 남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너한테 동영상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 사람이 대체 왜? 너 내 아들을 꼬신 거로도 모자라서 내 남편까지 꼬셨니? 내가 이럴 줄 알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 남편 꼬시고 내 혈압 올려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기어이 따라온 거야? 아이고, 내 뒤통수야. 나 이러다가 내 명예 못 살 것 같아. 빨리 구급차 불러. 나 응급실에 가야겠어? 불리하니까 도망가시려고요? 고혈압도 없고 건강 그 자체인 사람이 갑자기 뭔 혈압이고 응급실이에요? 구급차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어머니같이 교활한 인간들의 꾀병에 이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 차 수리비가 못해도 1,000만 원은 나올 것 같으니까 각오하세요. 집에 돌아가는 즉시 견적내서 어머니한테 보내드리죠. 나보고 돈을 달란 말이야. 난 시애미인데? 시애미가 벼슬인가요? 기물훼손으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라도 때려줘요. 그건 절대 안 돼. 어머니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아이한테 전과자 할머니는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수리비나 똑바로 입금해요. 너 임신했니? 대체 언제? 몇 주 됐어? 그런 건 어머니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뱃속 아이는 내 손주인데 뭔 묵비권 같은 소리야. 제 아이는 어머니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랑 제 남편은 어머니랑 절연하기로 했으니까요. 난 그냥 장난 좀 쳤을 뿐인데 뭔 절연 같은 소리야? 장난으로 며느리 머리에 김치를 엎고 장난으로 며느리 세차를 긁어놔요? 그게 장난이라면 어머니는 정신병이에요. 하얀 지붕 정신병원에 넣어줘요? 가족인 저희가 동의서를 쓰면 어머니는 가기 싫어도 손발 묶여서 끌려가야 해요. 난 정신병 아니야. 그럼 일부러 절 괴롭히려고 한 짓이란 말이네요? 네가 싫어서 그랬어. 내 아들을 늙은 여자한테 뺏긴 게 너무 억울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실은 절 앞으로는 안 보고 살면 되겠네요. 넌 보기 싫어도 우리 아들이랑 내 손주는 보고 살고 싶단 말이야. 제 남편도 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고 했고 아버님도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이런 일로 이혼하는 게 어딨어? 나랑 그 사람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겨우 며느리 때문에 이혼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40년을 참고 살았으면 이젠 할 만큼 하셨으니까 포기하시려는 거겠죠. 내가 뭘 어쨌다고 날 포기하려고 하냐고. 아버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게 그렇게 큰 콤플렉스셨어요? 뭐라고? 네가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6살 어린 아버님이랑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고요. 대체 누구한테 들었어? 절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말했냐고. 아버님한테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 친정에서 하숙하셨던 아버님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제공하면서 누나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셨다면서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대학에 진학하니까 누나가 아닌 여자로 봐달라고 매달리고
거절한 아버님한테 술을 잔뜩 먹여서 하룻밤 같이 자고 임신해서 성공적으로 아버님 부인이 됐다면서요? 남편도 대학생이고 남편 친구들은 물론 그 와이프들도 거의 대학생이고 거의 다 어머니보다 어린 사람들이니까. 나이에 대해 평생 컴플렉스를 안고 그게 의부증이 돼서 아버님을 힘들게 하신 거로도 모자라서 저한테까지 나이로 힘들게 하고 시집살이 시키시잖아요. 나랑 우리 남편은 6살 차이지만 니들은 10살 차이잖니?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나이는 나이일 뿐인데 왜 평생 나이에 집착하면서 가족을 힘들게 하고 본인 또한 지옥 속에서 사셨어요? 술의 힘을 빌려서 임신이라는 공격을 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았어야지. 왜 평생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족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얻은 게 뭔가요? 모두가 어머니 곁을 떠난 것밖에 더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누구도 나한테 힘을 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나보다 젊고 잘생기고 성공한 남자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가 알아?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 그건 어머니와 아버님 문제니까 저한테 말해도 아무 소용 없고요. 전 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머니를 잘라내겠습니다. 어머니와 얽혀봤자 좋은 일 하나도 없고 제 아이한테 악영향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2번 다시 어머니랑 연락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내 탓이라는 걸 인정하고 반성할게. 그러니까 날 홀로 남게 하지 말아주라 부탁이야. 다 늦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은 그리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젠 어머니가 싫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지 말고 살아요, 우리. 그 후 저희 부부는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고 아버님 또한 어머니와 별거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는데 어머니가 절대 동의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살고 계시죠. 저희 부부는 가끔 아이를 데리고 아버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나들이도 하면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편의 형과 누나와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어머니는 결국 외톨이가 돼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게 행복인데 그 쉬운 걸 모르시는 어머니가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